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준호 의사입니다. 무릎이 붓거나 관절이 쑤시는 증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콜라겐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분명한 징후입니다. 콜라겐은 관절과 연골을 건강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며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65을 넘기면 우리 몸은 콜라겐을 절반 이하로밖에 만들지 못하게 되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관절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 하나는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들 속에 콜라겐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힘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정 음식들은 콜라겐이 풍부할 뿐 아니라 관절 손상을 늦추고 염증을 완화하며 움직임을 개선하고 다리 붓기를 8주 만에 절반 가까이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관절 염증을 줄이고 연골을 회복시키며 두 다리에 힘을 더해주는 콜라겐 가득한 식품들을 효과가 약한 순서부터 가장 강력한 1위까지 순위별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1위 식품은 지구상 어떤 음식보다 콜라겐 함량이 무려 61%나 높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아직 그 존재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음식은 피부와 관절의 유연성, 그리고 관절액을 63%까지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그 차이를 체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숫자 1 또는 좋아요라고 남겨주세요. 그것이 저희 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위 음식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위. 알로에베라. 많은 분들이 알로에를 단지 햇볕에 화상을 입었을 때 바르는 외용 젤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알로에를 섭취했을 때 특히 관절이 붓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중장년층에게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최근 2020년에 일본 피부과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단 40 마이크로그램의 알로에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진피층에서 콜라겐 생성이 촉진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피부 이야기에만 국한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콜라겐은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단백질로 체내 생성량이 줄어드는 중년 이후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콜라겐이 줄어들고 그 결과로 무릎이 뻣뻣해지고 부으며 통증이 찾아옵니다. 이때 알로에를 꾸준히 섭취하면 마치 몸 안에 복구 스위치를 켠 듯이 자연스럽게 재생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꾸준히 알로에를 섭취한 분들은 피부가 촉촉하고 탄탄해질 뿐 아니라 관절의 뻣뻣함과 부기가 완화되고 다리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러워졌다는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이 회복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그리고 알로에는 그 회복을 조용히 도와주는 대표적인 자연식품이라는 점,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제는 알아두셔야 할 때입니다. 알로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한겸 성분이 다량 들어있어 약 없이도 관절의 붓기와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덕분에 걷는 것이 한결 가벼워지고 무릎에 집중된 불편함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알로에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알로에 주스 건강기능식품 형태의 캡슐 혹은 생알로에까지 다양한 형태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어 매일 섭취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우리 몸이 콜라겐을 다시 만들도록 도와주는 이 자연식품은 과학적으로도 효능이 입증된 안전하고 순한 선택지입니다. 무릎이 뻣뻣하거나 관절이 자주 붓는 분들, 움직일 때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께 특히 잘 맞는 음식입니다. 알로에처럼 자연의 힘을 빌린 식단 관리는 단순히 피부 미용에만 그치지 않고
활력 있는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한 모금의 알로에로 몸의 회복을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당신의 관절은 이전보다 더 부드럽고 생활은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구이는 바로 무릎과 다리 근육에 숨겨진 에너지원인 브로콜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단순히 접시 한쪽에 곁들여 나오는 초록색 채소쯤으로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무릎이 뻣뻣하거나 관절이 붓는 어르신들에게 있어 꼭 챙겨야 할 숨은 보물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한 채소로 하루 한 컵만 드셔도 삶거나 찌거나 혹은 생으로 샐러드에 곁들여도 하루 필요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C가 바로 우리 몸이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관절 인대 피부를 유연하고 튼튼하게 이어주는 일종의 접착제 같은 단백질인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콜라겐 생성 능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리가 저리고 관절이 붓거나 무릎이 잘 굽혀지지 않는 증상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매일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 안의 콜라겐 생성 기계에 다시 시동을 걸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콜라겐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보충제와 브로콜리를 꼭 동시에 먹어야 효과가 있는 줄 아시는 점입니다. 하지만 같은 하루 식사 안에만 포함되어 있어도 우리 몸은 충분히 둘을 잘 활용해 콜라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관절을 마치 오래된 건물에 비유하자면 브로콜리 속 비타민C는 구조를 지탱해주는 철근을 점검하고 보수해주는 숙련된 수리공과도 같습니다. 더불어 브로콜리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염증 반응을 줄이고 관절 통증과 붓기를 완화해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조리도 간단해서 바쁘거나 요리에 서툰 어르신들도 쉽게 활용하실 수 있죠. 볶아도 좋고 데쳐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도 맛있습니다. 복잡한 건강식이나 약에 의존하지 않고 식탁 위에서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께 딱 어울리는 채소입니다. 단순한 채소 하나가 무릎 통증을 줄여준다고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브로콜리가 콜라겐 생성을 자연스럽게 돕는다는 점에서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아침마다 무릎이나 발목이 뻣뻣하게 느껴지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식사에 브로콜리를 조금씩 더 해보세요. 점차 걷는 것이 수월해지고 관절의 통증도 줄어드는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가 여러분이 직접 챙긴 한 끼 식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분명히 감사하게 될 겁니다. 파리, 베리류 과일, 블루베리 등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작은 베리 과일들이 단순히 예쁜 색감과 상큼한 맛만 가진 것이 아니라 60세 이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자연 비타민C의 보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콜라겐을 점점 덜 만들게 되는데 이 콜라겐은 관절과 피부 인대를 지탱하는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이 콜라겐 생성에 꼭 필요한 조력자로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만 하죠. 딸기 한 컵에는 하루 필요량의 거의 100%에 가까운 비타민C가 들어있고 블랙베리나 라즈베리 한 컵에도 약 3%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간식이 됩니다. 게다가 베리는 단순한 영양 보충을 넘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항산화 효과도 갖고 있어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진 노년기에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2021년 국내 피부과학 저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가 풍부한 식단은 실제로 피부의 자외선 손상을 눈에 띄게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라겐은 피부뿐만 아니라 관절 인대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 단백질이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부으며
통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일 식단에 베리를 추가하는 습관은 관절의 노화를 자연스럽게 늦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베리는 다량의 항산화 물질을 함유해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도 탁월한데요. 이 염증이 바로 나도 모르게 무릎이 붓고 다리가 쑤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베리가 먹기 참 쉽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시리얼이나 요거트에 뿌려 먹어도 좋고 스무디로 갈아 마시거나 간단히 생으로 간식처럼 즐길 수도 있죠. 따로 손질이 필요 없어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요즘 걷다가 무릎이 뻐근하거나 다리 끝이 자주 아프시다면 오늘부터 베리를 식단에 조금씩 추가해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관절을 더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붓기를 줄이며 몸 전체의 활력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그만 베리 한 알 한 알이 어쩌면 당신의 관절과 피부를 되살리는 아주 큰 선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그 한 입 한 입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7위는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젤리입니다. 달콤한 간식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올바르게 고른다면 무릎 관절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68세 김수진 씨는 한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젤리를 먹던 단맛 중독자였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탕 대신 젤리를 자주 사 먹던 그녀는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붓고 걷기가 불편해져 젤리를 완전히 끊으려 결심했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녀는 어떤 종류의 젤리가 오히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젤리는 당분이 많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한 가지 요소, 바로 젤라틴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젤라틴은 부분적으로 분해된 콜라겐 단백질로 2021년 미국 과학저널 폴리머스에 따르면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된 콜라겐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콜라겐 공급원은 아니지만 체내 콜라겐 생성을 돕는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모든 젤리에 젤라틴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채식용 젤리나 비건 젤리는 한천이나 해조류 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콜라겐과는 무관하며 관절이나 인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젤리를 통해 콜라겐을 보충하고 싶다면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 진짜 젤라틴이 함유된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단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도 당분이 많으면 염증 반응을 일으켜 무릎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간식으로 가끔씩만 드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콜라겐 가루나 캡슐을 삼키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작고 쫄깃한 젤리가 부담 없이 즐기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지요. 다만 젤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다 생선, 돼지뼈 육수 등 자연에서 얻는 콜라겐 식품들과 함께 섭취할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관절과 무릎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젤리가 주요는 아닐지 몰라도 때론 조연 하나가 전체 건강의 균형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젤라틴 한 조각이 불편했던 무릎을 살리는 작은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6위, 콜라겐 음료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 간편하게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들어 많은 은퇴 세대 분들이 생활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무릎과 다리 건강을 챙기기 위해 찾는 것이 바로 콜라겐 음료입니다. 콜라겐 워터 콜라겐, 라떼 콜라겐 스무디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는 이 음료들은 흡수가 쉬운 저분자 콜라겐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흡수력이 점점 떨어지는 시기에 접어든 어르신들에게는 이처럼 체내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콜라겐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요즘처럼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조차 부담이 되는 시대에는 이런 소소한 도움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음료에 사용되는 콜라겐은 가수분해 콜라겐이라고 불리며 크기를 작게 쪼개어
펩타이드 형태로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체내 흡수가 빠르고 조직 회복에도 즉시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7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노년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 펩타이드들은 소닭 생선 등 천연 원료에서 추출되어 어르신들의 관절 조직 회복과 유연성 유지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복잡한 조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침 커피에 콜라겐 가루를 한 스푼 넣거나 좋아하는 과일 스무디에 살짝 섞기만 해도 간편하게 관절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이면 시작하기에 충분하며 더 나아가 요즘은 여러 카페나 스무디 전문점에서도 콜라겐이 첨가된 메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한 잔의 콜라겐 음료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무릎의 부기를 완화시키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며 움직임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 증상으로 인해 일상이 제약되는 분들께는 자신감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콜라겐은 기적의 약은 아니지만 좋은 음식과 충분한 휴식, 그리고 가벼운 운동과 함께할 때 점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회복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천히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영양과 움직임이 결합되어 몸이 부드럽고 깊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한 번도 콜라겐 음료를 시도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하루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한 잔부터 시작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때로는 관절을 지키는 일이 몸을 조용히 치유해주는 맛있는 음료 한 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무릎 건강이 좋아지고 나면 다시 걷는 순간순간이 한결 가볍고 편안해져 예전의 뻣뻣함이나 통증은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5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쉽게 지나치는 보물 같은 재료, 바로 내장 요리입니다. 내장이라 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특유의 향과 질감 때문에 꺼리시지만 나이 들어 무릎이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분들에게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간, 심장, 신장, 뇌와 같은 부위에는 제1형 콜라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연골과 인대를 지탱하고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은퇴 이후 무릎이 뻣뻣하고 부어오르거나 발목에 통증을 느끼기 쉬운 연령대라면 내장은 음식으로 회복력을 높이는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장은 건강에 안 좋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적당히 조리해 섭취한다면 오히려 관절 회복에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요즘은 내장을 강한 향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조리법이 발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내장을 생강이나 깨집 후추와 함께 곰탕처럼 끓이거나 부드럽게 삶아 간편하게 빵 위에 발라 먹는 방식도 어르신들 입맛에 잘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순댓국이나 곰탕 같은 전통 음식에도 이미 내장이 포함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콜라겐을 보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혹시 내장을 정말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걱정 마세요. 콜라겐은 내장뿐 아니라 닭껍질, 뼈, 힘줄 같은 부위에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방재료와 함께 끓인 삼계탕, 닭발, 조림, 사골곰탕, 돼지뼈 정골처럼 우리가 평소에도 즐겨 먹는 음식에 콜라겐이 듬뿍 들어있어 무릎 건강을 챙기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단지 맛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연골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공급해주며 무릎이 닳아 약해지는 것을 늦춰줍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고쳐나가듯 나이가 들어 무너져가는 관절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셈이죠. 특히 관절에서 뻐근하다, 찌릿하다는 신호가 온다면 이는 몸이 콜라겐을 요구하는 사인이며 식사로 그 요구를 채워주는 것이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회복 방법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 간과하던 내장 음식이나 뼈 껍질 등 콜라겐이 풍부한 식재료는 걷는 힘을 되찾고 통증을 줄이며 일상의 활력을 회복시켜줍니다. 넘어짐이나 균형 문제로부터도 보호해주며 나이 들수록 중요한 자립적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저녁 식사에 부드럽게 익힌 간 요리 한 접시, 아침에는 따뜻한 뼈다귀, 해장국 한 그릇. 이렇게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무릎 건강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식탁 위에서 시작되는 현재의 선택입니다. 4위는 의외의 생선, 바로 정어리입니다. 관절과 다리,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떠올릴 때 정어리를 먼저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어리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콜라겐을 보충하기에 매우 이상적인 식재료입니다. 다른 고기류처럼 오랜 시간 푹 끓여야만 나오는 콜라겐과는 달리 정어리는 뼈껍질 비늘에 콜라겐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대부분의 부위를 통째로 먹을 수 있어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몸집이 작아 부드러운 뼈까지 함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뿐 아니라 관절 회복에 필수적인 콜라겐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효자 식품이죠. 정어리에 들어있는 콜라겐은 연골과 인대를 복구하고 무릎과 발목의 부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값비싼 약이나 보충제 없이도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실제로 무릎이 굳거나 발목이 자주 붓거나 걷는 것 자체가 불편했던 어르신들도 정어리 통조림 하나씩 꾸준히 드시며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혹시 연어처럼 기름진 생선을 좋아하신다면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함께 조리해보세요. 그 껍질 안에 자연 그대로의 콜라겐이 숨어있고 생선살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작용하면 염증을 줄이고 재생력을 더욱 높여줍니다. 약을 삼키지 않아도 이 한 끼 속에 필요한 영양이 자연스럽게 담겨있는 셈이죠. 정어리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간편함입니다. 조리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통조림을 열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으니 식사 준비가 부담스러운 어르신들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밥에 비벼 먹어도 좋고 샐러드 위에 얹거나 으깨서 빵에 발라도 아주 훌륭하죠. 영양은 그대로, 방법은 간단하게. 이보다 더 좋은 자연식 관절 보충제가 있을까요? 정말 아쉬운 건 이렇게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식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정어리를 그저 지나치기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꾸준히 정어리를 섭취하면 걷고 서고 앉는 모든 동작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특히 관절이 아파서 한 걸음 내딛는 것도 두려웠던 분들에겐 이 작은 생선이야말로 주방 속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잘 구부러지지 않아 계단이 두렵고 발목이 자주 붓거나 걸음이 흔들려 불안하셨던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정어리를 식탁의 단골 반찬으로 만들어 보세요. 단지 슈퍼마켓의 선반 위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그 통조림 하나가 삶을 얼마나 달라지게 할 수 있는지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중 오늘 이 영상이 작은 깨달음이나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면 댓글창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지금 느끼신 점을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 한 번의 시청이 저희에겐 따뜻한 메시지이자 또 다른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소중한 다리가 되니까요. 우리 앞으로도 함께 건강한 걸음을 이어가 보아요. 3위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친숙한 요리, 바로 돼지뼈 육수입니다. 매일 먹는 집밥에 숨어있는 이 평범한 한 그릇이 사실은 무릎과 고관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비결은 오래 고안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돼지의 뼈와 힘줄이 천천히 풀어지면서 콜라겐과 젤라틴, 그리고 여러 미네랄이 육수 속으로 녹아들어 연골과 인대를 재건하는 영양 가득한 한 숟가락이 되어줍니다. 특히 돼지에서 추출되는 콜라겐은 사람의 콜라겐 구조와 가장 유사해 몸이 즉시 받아들이고 고장난 부위를 수리하는 데 써버릴 수 있는 효율적인 형태입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도 돼지 유래 성분은 수술 후 회복 깊은 상처 치료, 인대 재생에 활용될 정도로 신뢰받습니다. 즉, 따뜻한 돼지뼈 육수 한 그릇이 당신 몸속에서 매일 작은 수술을 대신해주는 셈이죠. 무릎 안쪽이 쿡쿡 쑤시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고관절이 뻣뻣해지는 시기라면 이 육수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집안의 비밀 무기입니다. 육수의 따뜻한 온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젤라틴은 관절 사이의 완충층을 더 두껍게 만들어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젤라틴은 소화 기능까지 도와 노년층에서 흔한 소화불량을 개선하고 영양 흡수를 높여 관절 회복 속도까지 끌어올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문제와 소화 문제는 세트처럼 따라오기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돌보는 돼지뼈 육수는 더욱 값진 선택입니다. 집에서 만드는 법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돼지뼈를 깨끗이 씻어 오래 고아내고 약간의 식초를 넣어주면 뼛속 미네랄까지 제대로 우러나옵니다. 하지만 바쁜 날이라면 마트에서 파는 무첨가 육수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 챙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한 그릇이 약보다 빠르게 무릎을 편하게 만들고 비싼 보충제보다 더 자연스럽게 고관절의 힘을 되살려줄 수 있습니다. 몸을 무겁게 붙잡고 있던 통증 때문에 걸음이 느려지고 일어설 때마다 주저하게 된다면 오늘 저녁 따끈한 돼지뼈 육수 한 그릇을 드셔보세요.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걷는 걸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내 일상을 되찾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이 스스로 당신의 관절을 회복시켜주는 경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그릇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2위는 닭껍질입니다. 관절 회복에 탁월한 콜라겐의 보고로 보충제 없이도 충분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닭 요리를 할 때 껍질을 먼저 제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 생각하거나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인데요. 실제로는 이 닭껍질이야말로 우리 몸의 관절과 힘줄 결합 조직을 되살리는데 꼭 필요한 천연 콜라겐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소중한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은 조용히 닳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별다른 증상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늦게서야 후회하곤 하죠. 2019년에 발표된 한 대체의학 저널에 따르면 닭 연골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꾸준히 섭취한 중년 여성들의 피부는 눈에 띄게 부드럽고 탄력 있어졌으며 주름과 눈가 잔주름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피부 미용을 넘어 이 콜라겐이 관절과 피부의 필수 단백질을 함께 재건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연구들 역시 가금류 유래 콜라겐은 체내 흡수가 잘 되고 새로운 조직 생성까지 유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고가의 보충제를 사지 않더라도 닭껍질이 붙은 고기를 식사에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닭껍질에는 관절의 연골과 힘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콜라겐과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조리할 때 껍질을 굳이 벗기지 않고 함께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매 끼니마다 관절 회복에 필요한 재료를 몸에 공급하는 셈이 됩니다. 만약 다진 닭고기를 자주 사용하신다면 판매자에게 껍질이 포함된 고기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능하면 닭 허벅지나 닭 가슴살 중 껍질이 붙은 부위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도로 조리법을 바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콜라겐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이 방법은 우리에게 익숙한 된장국, 닭죽, 국물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닭 껍질이 붙은 고기를 꾸준히 식단에 넣으면 관절 통증과 뻣뻣함이 완화되고 유연성도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쌓여온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재료를 충분히 공급해주기 때문이죠. 무릎 통증으로 걷기 불편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관절이 뻐근한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작은 식단 변화가 실제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몸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더 좋은 소식은 닭 껍질이 붙은 고기는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비싸지 않다는 점입니다. 굽거나 삶거나 찌거나 심지어는 데쳐서 간장에 찍어 먹기만 해도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순한 한 끼가 몸속 깊은 곳까지 회복시키는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관절이나 다리 건강을 위해 음식부터 바꾸고 싶다면 오늘부터는 닭껍질이 붙은 고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콜라겐 보충제나 약이 아니라 식사 한 끼로도 충분히 회복은 가능합니다. 조리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매일의 식사가 몸을 또 되살리는 최고의 보약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1위는 바로 소고기 뼈를 푹 고운 따뜻한 사골국입니다. 만약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거나 무릎이 뻣뻣하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난다면 비싼 약이나 보충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연적인 해답이 바로 이 사골국일지도 모릅니다. 국내에서도 한의학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대체의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 방법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입증된 전통요법 중 하나입니다. 사골국은 진짜 소뼈를 여러 시간 동안 약한 불에 고아내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제1형 콜라겐이 진하게 우러나옵니다. 이 콜라겐은 피부 모발 손발톱에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관절에 존재하는 핵심 성분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콜라겐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관절이 약해지고 염증이나 통증이 자주 발생하게 되죠. 특히 무릎은 체중을 항상 지탱해야 하므로 쉽게 지치고 손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골국에 들어있는 콜라겐은 체내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연골과 인대 관절 조직을 빠르게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그릇에 따뜻한 사골국을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무릎 발목 고관절의 붓기를 완화하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몇 주 내로 그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단지 전통적인 민간요법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국가의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사골국 속 콜라겐과 미네랄은 관절 기능을 되살리고 통증을 줄이며 새로운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사골국은 인공적인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은 중장년층에게 특히 적합한 자연치유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사골국에 들어있는 다양한 미네랄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인 같은 성분들이 콜라겐과 함께 작용하여 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이로 인해 계단을 오르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넘어질 위험도 줄일 수 있으며 골다공증이나 보행 불편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사골국은 일상 식사에 간단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따뜻한 차 대신 마셔도 좋고 국이나 찌개죽, 심지어 밥을 지을 때도 사용할 수 있어 별도의 요리법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익숙한 식사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방식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하루하루 건강을 더해갈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무릎이 붓거나 오래 걷고 나면 통증이 있는 분들, 관절에서 소리가 나 불편했던 분들에게는 사골국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체내로 흡수된 콜라겐은 척추 디스크나 관절 사이에 연골을 보강해주고 마찰을 줄여 통증의 근본 원인을 완화시켜줍니다. 동시에
세포 수준에서의 염증을 진정시켜 관절이 서서히 회복되는 기반을 만들어주죠. 결국 사골국을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아픔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뿌리부터 다시 회복시키는 장기적인 건강관리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 큰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매일 식사에 사골국을 더해보세요. 그 한 그릇이 다시 당당하게 걷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10가지 음식은 모두 우리 몸속 콜라겐을 채워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블루베리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부터 시작해서 흔한 채소인 브로콜리,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나치기 쉬운 소뼈 육수나 닭껍질까지, 이 모든 음식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절과 연골 인대를 구성하는 체내 구조를 재건하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음식들이 서로 어우러지면 관절 사이의 유연성이 회복되고 통증을 유발하는 압박과 염증이 서서히 줄어드는 걸 몸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무릎이 쑤시고 발목이 자주 붓고 관절이 시큰거리는 불편함에 시달리고 있다면 오늘 식탁 위 작은 변화 하나가 그 고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줄 아는 능력이 있지만 단 하나 올바른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재료를 매일같이 꾸준히 공급해 줄 때 조금씩 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며 눈에 띄지 않게 힘이 차오르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아프고 움직이기 어려워지기 전에 오늘부터라도 주방 속 재료들로 관절 건강을 지켜보세요. 단순한 음식을 통해 다시 걷는 기쁨과 움직임의 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걷는 힘, 움직임의 안정감은 결코 우연이 아닌 매일의 올바른 관리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좋은 정보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작지만 확실한 변화, 바로 지금 이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